올해 하반기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식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대형 악재들이 해소되며 바닥에서 저로의 투자의 기회를 잡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숨겨진 대장주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민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기업에 대한 자료를 또 열심히 분석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공부할 기업은 바닥에서 저로의 투자 기회 잡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숨겨진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이 기업이 대형 악재들이 해소되며 역사상 최하단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실제로 나오며 하반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 기업 명에도 PI가 바로 들어가죠. 실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3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용도별 생산 가능 영역에서 경쟁사 중 유일하게 모든 주요 용도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열에 대한 강점을 가진 채로 2차전지, FPCB, 폴더블, 5G 등등등 다양하게, 그래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반도체 여러 가지에 다 납품을 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근데 이 PI 필름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필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물성을 갖고 있어서 특히 내열성이 크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의 물리적, 열적 자극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안정성, 전기적 특성, 내화학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 필름이 바로 PI 필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PI 필름의 특징은 열적 특성,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환경과 400도 수준에서의 고온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굉장히 차갑고 뜨거운 곳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치수 안정성도 확보하며 전기적 특성과 유연성까지 확보하는 필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로 한 번에 PI 필름의 장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봤다시피 극저온과 극고온에, 극한과 초고온에도 변형이 없는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가 바로 PI 필름인데, 폴리마이드 PI 필름. 근데 이게 플라스틱 소재 중에 가장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급별 기술 난이도, 그 다음에 내열 온도 그래프로 따져봤더니 가장 만들기가 어렵고 가장 또 고온과 극한에서 내구성을 가지고 가는 게 PI 필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플라스틱 소재인데, 그거를 이 기업은 가장 잘 만들면서도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PI 필름을 왜 중요시 보고 있느냐, 바로 AI 스마트폰 및 PC 침투율 확대와 함께 방열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열에 도움을 주는 방열 시트용 필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뭡니까? 결국 스마트폰이나 PC 아니면은 자동차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바이스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AI 기능을 탑재할 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핵심 또 반도체도 넣어야 되고 또 핵심 부품들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전기를 잡아먹겠죠. 자, 전기를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그 기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기타 등등의 디바이스가 열이 발생한다. 자, IT 기기에 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뜨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면 사용감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이 열이 계속해서 오래 발생할수록 오히려 그 기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기기에 AI 성능을 탑재하며 보다 더
고성능의 디바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보다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1인자인 애플이 규정한 스마트폰과 내부 부품들의 정상 동작 및 관리를 위한 적정 온도가 0에서 35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열 증상으로 인해 이 적정 온도를 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정상 동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발열 관리에 실패할 경우 회로 기판과 반도체 및 주요 부품들의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이 확장되려면 반드시 화대 측면에서는 이 발열 문제를 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발열 제어는 결국 온디바이스 AI 성능 구현에서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될 것이고, 이를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주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을 누군가는, 이 디바이스를 만든 업체들은 어마무시하게 살려고 하겠죠. 왜?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근데 아까 봤던 이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발열을 잡는 데 되게 강점을 갖고 있다. 극한과 극고온에서 변형이 없는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PI 필름을 모바일 기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열 시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숨겨진 또 수혜주의자,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기업이 바로 그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자 전체 매출의 99%가 다 PI 필름에서 나오는 기업인데, 심지어는 그 중에도 절반 이상이 수출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최근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출을 잘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기업도 수출이 가장 주이고, 그 수출로 말미암아 실적이 만약에 잘 잡히는데 저평가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또 좋아할 만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PI 필름을 이 기업은 어디에다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 FPCB, 그 다음에 방열 시트, 2차 전지, 초고속 통신, 디스플레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FPCB 관련해서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방열 시트는 36%, 첨단 산업은 24%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FPCB 쪽으로는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전장, 차량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방열 시트도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전기차, 반도체, 다양한 새로운 또 산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폴더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첨단 산업 부분의 매출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러한 시장이 또 커져갈수록 또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반도체 시장이 커지든,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든, 자동차 시장이 커지든, 아니면 뭐 폴더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방위적으로 다 이 PI 필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 싶은 건데요. 자, 이 기업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에도 PI가 들어가죠. 그만큼 PI 필름을 가장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첨단 소재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PI 필름을 기존 이제 모바일 자동차에서 더 확장시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구동 모터 이쪽으로도 더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작년에 이 방열 시트 관련 매출이 급감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제 방열 시트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거는 전체 매출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북미 고객사 애플입니다. 자, 이 애플이 결국 이 PI 첨단 소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의 스마트폰, 이 아이폰에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이 방열 시트를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이폰의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야 이제 나 방열 시트 안 쓸게 라고 하며 PI 첨단 소재에서 방열 시트를 납품받아 쓰던 것들을 이제 좀 제한적으로 받아서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에라이 뜨거워서 못 쓰겠네. 아이폰 발열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PI 첨단 소재 기존 방열 시트를 써왔었던 애플이 이거 디자인 문제 때문에 안 쓰니까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금 자, 일반 플러스 모델의 메모리가 또 8GB로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작년에 제외되었던 방열 시트가 재탑재되기로 한 거죠. 작년에 안 썼던 걸 올해 다시 쓴다라는 겁니다. 왜? 발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모리 탑재를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제 또 발열 문제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방열 시트를 어쩔 수 없이 또 채택해야 된다. 근데 동사의 발열 시트 외에는 좀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애플도 방열 시트를 안 쓰려다가 쓴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업체들을 봤을 때 야, PI 첨단 소재 이 방열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어디에서? 온디바이스 AI에서 이런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이슈가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에 올해 2분기부터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69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7억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작년 대비 무려 415%,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무려 또 415% 가까이 성장하는 수준의 수치이다. 굉장히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 좋게 전망되고 있다. 자, 심지어 올해 또 2분기 가동률이 1분기에 비교했을 때도 또 가동률이 10% 가까이 또 늘어나면서 이 실적을 또 견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작년에 EPI 첨단 소재의 그 방열 시트 납품 제한으로 인해 실적이 급감하는 것이 대형 악재가 되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올해는 다시금 해소되면서 실적이 다시 또 정상화로 가고 있다. 자,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구조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총 2,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3년 만에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3년 동안 실적이 매우 안 좋았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금 성장하는 발판을 좀 잡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에 두 개 고객사로부터 이제 방열 시트 장기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확실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후로부터는 뭔가 시장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 올해 1분기 때까지는 실적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분기 때 장기 계약을 맺은 것부터 해서 올해 2분기부터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뭐 400% 이상 실적의 성장의 전망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실제로 발표된 순간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알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사 향으로 배터리 절연 테이프 필름을 또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또 바닥에서 슬금슬금 또 반등을 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 배터리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실적을 내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기에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PI 필름의 수출 금액 추이를 봤을 때 확실히 올해 자, 1분기 비교했을 때 2분기로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이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실제 중량기 중 수출 단가를 보더라도 자, 2022년 말부터 가장 최근까지 계속해서 사실 크게 뭐 변동성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 올라가는 국면에 나오고 있고 하반기로 또 가면 갈수록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수혜를 또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늘을 팔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 아까 봤던 내용은 이제 P의 상승, 즉 판매 가격의 상승 흐름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었고, 추가로 자 올해 2분기에 연간 생산 능력 6,000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설비를 증설하던 부분들이 올해 2분기에 또 완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까지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Q의 성장까지도 점점 붙어주면서 P도 높아지고 Q도 높아지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들이 올해 2분기 이후로 확실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옵니까? 7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7월 중순 실적 발표 이후로 확실히 이 기업의 주가 상승 흐름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PER 기준 주가가 역대 최하단 밸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 이제 고객사 물량 이탈로 인해서 실적이 확 꺾였었다가 올해부터 다시금 고객사 물량을 또 재탈환하고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아직 크게 오르지 못한 바닥 형태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싸도 너무 싸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하단 밸류, 싼 포지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 분명 밸류에이션이 또 업사이드,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가도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2022년 고점을 찍고 나서 2023년 쭉 시장이 빠지면서도 빠졌지만 고객사 물량 제한이 걸리면서 또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쭉 이어보니까 어때요? 쭉 거의 2년 넘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최저점까지 이제 만들어냈다가 최근 들어 이 추세를 돌파하는,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를 차트상 흐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멤버십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을 체크를 좀 해보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좀 상승 초입의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28,900원대를 과연 잘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이후로는 여기에 또 2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위로 또 회복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밸류상으로도 역사상 또 거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덜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부담 없이 하반기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를 좀 더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실적에 대한 흐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작년이 안 좋았습니다. 적자였죠. 자, 2021년까지는 굉장히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2022년 아무래도 전방 산업들의 부진, 급격한 고금리로 인해서 전방 산업들의 투자 부진에 따라 실적이 꺾이고, 그 다음에 또 고객사 제한 물량에 의해서 거의 적자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 흐름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매출액 회복 및 실적 흑자 전환,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또 매출액이 늘어날 만한 전망까지 잡히고 있다. 분기별 실적 들어오니까 자, 올해 1분기까지는 확실히 뭔가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근데 올해 2분기부터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확실히 전분기보다 크게
심지어는 또 3분기까지도 또 크게 성장할 만한 전망이 잡혀 있기에 올해 2, 3분기를 보면서 하반기에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하반기 때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또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다시금부터 붙어주면서 특히나 또 삼성의 새로운 AI 탑재된 폴더블 폰까지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삼성의 신제품 이 폴더블 폰 출시와 그 다음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 거기에 따른 시장의 실질적인 판매량 추이가 확연하게 시장이 좀 뜨거운 반응을 보여만 준다면 온디바이스 AI라는 또 이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도 시장에서 한 차례 또 기대감을 보여주며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는 실제 이제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 성장 산업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 속에 과연 핵심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가 될까? 오늘 이 기업이 확실히 그렇게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준을 좀 잡으면서 자체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같이 공부한 기업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각자 스스로 또 생각하고 공부한 기업으로 또 현명한 투자로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또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만큼 이제 상반기의 주도주에서 하반기 또 새로운 주도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기존의 바이든 정권에서 새롭게 또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면 그 흐름 자체가 또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변화에서는 또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위기는 가급적 피하고 기회를 또 새로운 기회로서 잡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멤버십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던 게 이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의 수혜주를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은 해당 또 오늘 진행했던 이 강의 방송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보셔서 하반기 또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수혜주들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확실히 좀 더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멤버십에 대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자TV 팬딩 멤버십은 저랑 매주 함께 좀 밀접하게 같이 공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핵심 기초 강의 10강을 좀 넣어드리고 저랑 같이 매주 2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부를 합니다.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녹화 방송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고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고 이 시장에서 어떠한 또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유망한 산업과 핵심 기업들은 또 뭐가 있는지 같이 또 공부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간마다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유망한 산업에 대한 핵심 분석까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또 중간중간 올려드리는 칼럼이라든지 메시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 이번에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이제 매달마다 그 달의 핵심 투자 전략을 총 이제 정리한 전자책 또 무료로 받아보시고 제가 또 주기적으로 기업 탐방도 다녀오고 있는데 그 기업 탐방을 갔다 온 기업 탐방 보고서 역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멤버십 가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한번 들어오셔서 쭉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계속 올려드리는 영상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시장을 보고 또 산업 보고 기업 보고 이런 모든 공부하는 과정을 홀로 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만든 서비스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이제 장마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홍수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날씨가 계속 급변하고 또 시장도 급변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각별히 또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거,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식품도 잘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운동하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복 되세요. 뿅.